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저희 문다소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각 개소 그리고 현관과 드레스룸 이렇게 두 개소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을 실제 3D로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중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과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중문이 가장 큰 장점과 또는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모든 중문을 설치해 가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금 사진은 84B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 현관입니다. 84B 타입과 A 타입은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B 타입과 A 타입 그리고 68 타입까지 포함해서 지금 신규 아파트의 현관의 계고부의 넓이는 대략 1m 20인데 저희는 1m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평균치 이하 약간 좁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중문을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의 형태를 고민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 회전형 여닫이를 설치할 경우에 회전 방향이 넓은 지금 현재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 회전 반경이 되게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발이 이 슬림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예쁘고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회전 반경에 의한 신발의 슬림 또는 그리고 이쪽 회전축에서 발생되는 이 공간에 되게 끼임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좀 넓혀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소는 바로 이 드레스룸 부분입니다. 84B 타입은 다각형의 모양의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약 2m 70 정도, 2m 80 정도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넓은 계급입니다. 기존의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삼연동이 아니라 슬라이딩, 세짝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세짝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금액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내장 미서기로 설치하셨을 때 열리는 계구부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가격적인 부담감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B 타입을 3D로 변형한 평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형태가 바로 84B 타입의 이 현관 계구부, 여기가 바로 현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다각형의 드레스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 현관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관의 여기 좌에서 우의 넓이는 1m 1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m 10cm 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벽이 약 1m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현관을 바라보면 신발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이 계고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리석 같은 경우도 실제 사이즈가 약 38cm, 즉 약 40c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넓은 형태인데 이 끝선이 이 스위치와 연결이 이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문을 이 재료 분리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에 놓여지면 이 깔끔하게 되는데 우선 스위치가 이쪽 부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벗어난 이 직전 이 라인에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선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실제 저희 문다수에서 보유한 중문과 그리고 여기 이 현관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수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가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는 폴드 스윙 도어가 있습니다. 이 폴드 스윙 도어는 이 접히면서 이 회전 반경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m 10 사이즈라고 하면 이 여기 중심축에서부터 좌우로 약 30에서 35c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디딤돌이 약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전혀 없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84AB 타입은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디바이딩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치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기존 옵션의 주문이죠. 4분의 1 사이즈 도어와 4분의 3 사이즈 도어가 두 개가 다 개방이 되면서 열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끝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는 거죠. 상당히 이제 회전축이 넓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죠. 그래서 돌출되는 면적이 넓어서 신발에 좀 걸림이 있다라는 이런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좁은 현관에서 폭넓게 열리면서도 문 하나 통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라는 중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서블 도어도 좁은 현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설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참고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드려보면은 각 중문의 장점들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선 일단 각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단점이 우리 세대 구성원과 우리 세대의 생활 패턴에 크게 불편함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장단점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면 처음에 그 제품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제품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선 하나 둘씩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 거실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간략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가장 기본 이 소재는 이 진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밝은 컬러로 하시는 게 좀 좋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 벽과 이 현관의 경계를 좀 뚜렷이 하기 위해서 약간 검정색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우리가 들어가는 동선을 바라보게 됐을 때 손잡이는 가장 짧은 곳, 가장 들어오는 현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 쪽으로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손잡이로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손잡이는 이 위치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끝선에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끝선 가장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게 되면 신발을 벗고 이 디딤돌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 회전 반경이 가장 줄어들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려 있는 모습의 폴드 스윙 도어를 제가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끝선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신발을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폴드 스윙 도어가 열리는 회전 반경은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형태가 바로 이 형태는 비대칭 여닫이, 그리고 이 형태는 이 폴드 스윙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 실제 열리는 형태를 위에서 바라보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자, 열려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열리죠. 다시 닫히는 거 보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좌우 사이즈는 문의 넓이는 1m 20입니다. 1m 2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cm가 되거든요. 35cm인데 저희 디딤돌이 약 40cm이고 그리고 열리는 형태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딤돌이 최소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는 거죠. 회전 반경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걸림에 대한 불편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의 가장 큰 장점
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문이 열리는 이 형태들의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손김이나 그리고 여기에 손이 되어 있는데 문이 닫힐 때 찍힘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은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폴드 스윙 도어가 구동되는 사용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신발의 높이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거나 또는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래 하단 마금 이런 형태인데 우선 일단 다시 한번 접히는 다 열려 있는 도어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예민하게 이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통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난 차단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아서 불투명 유리로 하셔도 실루엣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판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이 신발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선 차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서 지나가면서 현관을 바라보셔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시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구동하는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영상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고요. 나갈 때도 역시 밀고 편안하게 나가시고 다시 닫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드나듦에 있어서 발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될 때 현관으로 배출시킬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렇게 레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레일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일 없는 도어의 바로 장점이 이 바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드나듦에 있어서 걸림이 없는 거죠. 큰 짐을 이렇게 바닥에 끌어서 들어올 때 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과 문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는데 폴드 스윙도어는 여기 손을 놓고 문이 닫혀도 이 공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닫힐 때 속도가 바로 줄어드는 이런 댐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끼임 현상도 또는 이렇게 찍힘 현상도 충분히 안전하게 방어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가져올 수 없지만 큰 변화를 줄 수 없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도어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당연 으뜸으로 저는 폴드 스윙 도어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넓이의 8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큰 일상생활하고 물건이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폴드 스윙도어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타 아파트에 설치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 문다소를 선택하시고 입주 시점이 돼서 실측과 그리고 이제 시공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하시는 게 중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파라곤 같은 경우는 1m 10이라는 좀 약간 작은 넓이의 계곡을 갖고 있고 중문을 설치했을 때 전체 개방이 되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여유로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곤 같은 경우는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아주 어린 신생아라든지 또 기관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84AB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이라는 도어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97% 이상의 개방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1m 10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열리는 계곡은 약 1m 5cm까지 1m 3cm까지 열립니다. 대체적으로 한 몇 cm 오차는 있지만 그러면 현관보다 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냉장고나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전에 청소 전에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고 물건이 들어오셔도 무방하다라는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 실수를 하다 보면 아무리 계곡가 넓어도 실수를 하면서 중심이 무너지면서 탁 찍히거나 또는 이렇게 쿵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AS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할 때 제가 현관 밖에서 재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데릴 때 바닥과 이런 비닐막으로 다 이렇게 커버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 안으로 내부가 들어오는 먼지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보양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사 이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또는 AS나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시점을 선택하시는 거가 좀 많이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파라곤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대에서 끝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폴드 스윙도어는 이렇게 회전 반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곳에 이 정도쯤 신발을 벗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 이 끝선에 위치하게 되면 이 디딤돌 바깥으로 이 돌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신발에 걸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앉을 수 있는 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이 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문의 회전 반경이 이렇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슬린 현상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 안으로도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약 한 3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전체 열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옵션들이 있는데, 문틀은 약 25가지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 다양한 종류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손잡이와 이 유리 몰딩이 컬러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람회장에서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이 제품들의 약 밝기, 어둡기 정도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실측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서 각 세대 방문하게 됩니다. 세대 방문하게 되면서 컬러 패치나 유리를 다 샘플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박람회장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기 코트라이트 컬러입니다. 유리는 투명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거든요. 그리고 유리의 몰딩과 손잡이는 화이트로 매칭시켜서 현관이 좀 어둡기 때문에 좀 밝은 현관을 위해서 이렇게 밝은 톤으로 전체 통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틀은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유리 몰딩은 블랙으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불투명 처리가 된 유리가 되고요.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자국이 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런 아주 미세한 이런 형태의 불투명 유리는 약간 손자국이 좀 남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관이 좀 어둡기 때문에 크게 잘 보여지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손잡이 블랙, 유리 몰딩 블랙으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트 샌드라는 컬러인데 지금 좀 단종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장 좀 유사한 컬러로 매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리 몰딩과 손잡이 화이트를 약간 포인트를 주셨고, 여기는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 또는 곧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밑에를 막음으로써 이렇게 밑에를 마금을 효과를 주면 도 같은 느낌이 훨씬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무게 하중이 아래로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를 전체로 통 유리로 한 사례이고요. 여기는 아래 하단 마금을 함으로써 이렇게 중간 윗부분만 모르세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로 이렇게 통일시킨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린 초록색 계열인데요. 그린 계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브론즈 유리의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골드로 이렇게 통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컬러감이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빨리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요즘 트렌드는 현관은 이렇게 큰 포인트보다는 약간 밝은 느낌과 많이 개방되는 위주로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트렌드의 흐름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드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를 이렇게 접합을 통해서 아래 하단과 윗단엔 투명, 브론즈 투명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튼튼한
유리를 선택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망임 유리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아래 하단은 막으셨고 그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블랙으로 선택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만 블랙으로 하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는 이 골드 계열이긴 하지만 상당히 은은한 골드이기 때문에 너무나 튀지도 않으면서도 은은한 밝은 고급스러운 컬러가 바로 이 샴페인 골드 컬러이거든요. 그리고 유리는 이제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처리를 하신 거고요.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로 통일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더는 앞서 동영상과 실제 설치 사례를 보게 되면 큰 디자인은 가져올 수는 없으나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들은 안전한 도어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단연 바로 이 폴드 스윙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신발에 걸림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편리함을 주는 도어가 바로 폴드 스윙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넓은 계구부를 제공하는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먼저 19부터 제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벽끝선, 이 벽끝과 이 벽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일 바닥 쪽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문다소 쪽으로 되게 많은 이제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84AB 타입의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쪽 계고부가 1m 10이기 때문에 이 계고부 넓이만큼의 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도가 열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 손잡이가 있는 이 딱 넓이만큼 이 사이즈는 5cm거든요. 이 5cm만큼을 빼고 이렇게 전체가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m 5cm 또는 1m 한 3cm 정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관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출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 전체 개방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울에 가린 부분들은 문이 열리는 이 전체 열려 있는 때만 가려지기 때문에 이 거울을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설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 타일에 레일을 두는 형태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을 올리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먼저 이 바닥 타일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일 부분에 매립 레일도 가능하고 저희 문다소는 매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립 레일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출 레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 타일에 매립과 돌출을 되었을 때 우리 신발에는 되게 이제 먼지가 많이 묻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레일은 이제 돌출 레일이기 때문에 좀 더 5cm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진 모습으로 5mm의 높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사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래나 이런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쪽으로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계속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털어내려고 할 때 이쪽으로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바닥 타일에 레일, 돌출 레일이나 매립 레일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좀 권장은 드리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먼저 자, 이렇게 레일을 설치하게 됐을 때 우선 중문은 이 대리석 끝단, 이 끝단으로 이렇게 이 끝단에 맞물리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체에 보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있는 걸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이쪽 공간이 이렇게 틈새가 보이시죠? 이렇게 흰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걸레바지만큼의 두께입니다. 자, 이 부분의 두께만큼 이 원슬라이딩 도어가 벽에 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밀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요. 절단을 하고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평판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판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완벽하게 이 공간의 틈새가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이 기본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열어놔 보겠습니다. 열어놓게 되면 자,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평판이 벽체에 부착이 되면서 이 대리석과 이 평판에 이 단차가 없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문이 닫혔을 때 이 충격음도 줄어들고 그리고 완벽하게 틈새가 밀폐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바닥에 레일을 놓았을 때 이 먼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자, 이렇게 우선 일단 도어를 들어 올려 놓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바닥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단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 위에 이 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문에서는 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은 매립도 가능하고 이렇게 돌출 레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도어를 닫혀 보겠습니다. 닫으면 완벽하게 이제 밀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단 위에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타일과 이 높이가 단차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레일 사이로 또는 윗단 사이로 모래라든지 먼지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안쪽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단이 없을 때보다 이 프레임이 다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도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닫아 놓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완전히 닫혀졌을 때도 거실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단을 높이게 됐을 때 보여지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이 완전히 밀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걸레바지의 단차를 없앨 수 있는 이런 평판을 내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이쪽 면에다가 이제 고무 가스켓이라는 튜브를 여기 설치해서 벽에 닿을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벽에 부딪히는 충격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충격음을 막는 댐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판을 대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평판을 대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밀폐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문다소에서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평판을 대어서 문이 닫혔을 때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형태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고객님들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이 중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방풍이나 방음 이 기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공할 수 있는 공법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설치된 사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파라곤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에 단을 올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화이트 컬러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바닥은 이런 밝은 계열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덜 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 패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 하단부 단 같은 경우도 좀 어두운 컬러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뭔가 동일하게 밝은 컬러로 하셔도 무방하고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PVC 플라스틱 계열의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무언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깔끔하게 잘 닦여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형태는 이제 매립 레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매립 레일로 지금 진행한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렸을 때 이렇게 모습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 부분에 어, 평판 이렇게 나무가 세워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걸레바지가 없습니다. 걸레바지가 없고 벽과 이 대리석 부분 이 부분이 완전 일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판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걸레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세워서 완벽하게 밀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권장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걸레바지를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집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벽이 이 전체 넓이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약 한 10cm 정도가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옆으로 가는 이 부분이 1m 5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개방감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쪽은 바닥에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형태로 돌출 레일로 이렇게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고객님들의 어떤 선택 사양에 의해서 되지만 이제 먼지가 쓰이는 이 부분들을 좀 나는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는 더 유리의 면적을 넓혀서 개방감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단을 올리지 않고 바닥에 놓게 되면 유리의 면적이 더 커지거든요. 5cm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일한 이제 아파트 구조이긴 하지만 더 밀폐력을 원하셔서 이렇게 벽체에 이 평판을 대어서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는 이런 형태로 시공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을 올리지 않을 경우 좀 더 개방감이 더 물씬 풍겨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리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문틀은 화이트 형태로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 AB 타입도 원슬라이딩 설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설치하실 때 선택사항으로는 이렇게 단을 올릴 것이냐 이렇게 레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을 올리게 되면 5만 원 정도 좀 추가가 되는 이런 옵션 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형태를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히 개방감이 큰 부분이 보이시죠?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하단부 레일이 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감이 좀 더 커진다는 이런 부분. 5cm에서도 중문은 5cm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타 아파트에 설치 사례된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중문의 원슬라이딩의 여러 디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컬러의 19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이 물씬 풍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4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디바이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리에 이렇게 디바이딩 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리의 면을 분할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선택하시는 형태가 되겠고요. 모르세로 유리, 여기는 동일한 사이즈지만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거실에서 현관이 보여지는 게 좀 싫다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 선택 방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 유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현관이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더 넓은 거실의 이 통로 부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여기도 이제 사구 형태인데 이렇게 분할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브론즈 유리, 여기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는 조금 더 센서 등이 꺼지면 더 어두워지는 현관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4 AB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으로 보이게 되면서 신발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불투명 유리로 하셔도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하시면 상당히 레트로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들도 물씬 풍깁니다. 그러면서 안정감과 함께 신발의 어떤 실루엣을 막음으로써 어떤 그런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이런 아래 하단 마감을 또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게 되는 이 면마다 다른 유리, 다른 소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 나무, 망임 유리, 투명 유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는 블랙으로 한 모습이 되겠고요. 망임 유리로서 4분할 하게 되시고요. 실제 이제 열리는 이런 5cm 정도의 부분이 덜 열리게 됩니다.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간살 디자인의 불투명 유리, 그리고 내추럴 우드 컬러로 랩핑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도 있지만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한 상태에서 간살을 넣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도 내부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공간의 어떤 시각적인 밀폐성을 좀 차단하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넓은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렸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치 형태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살 형태인데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살을 넣고 브론즈 유리, 샴페인 골드와 브론즈 유리 너무나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포인트를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이렇게 투명 유리 아래 하단 막았지만 이렇게 내추럴 우드 컬러 랩핑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 막음 모르쇠로 유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차단하실 수 있는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옵션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 아치 옵션입니다. 방구 옵션인데 아래 하단에 이렇게 라인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명 유리고요.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고요. 이렇게 디바이딩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 그래서 동일한 소재로 라인을 주는 거는 추가 옵션이 안 되는데 별도의 유리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금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디바이딩을 한 상태에서 모르쇠로 유리로 아래 하단에 조금 더 디자인 포인트를 주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 아래 다 아치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동일한 옵션이지만 샴페인 골드에 브론즈 사틴 불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 아치 그리고 이 코너 아치 정방향 대각선 방향 이렇게 컬러를 주실 수가 있고요. 자동문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은 84 AB 타입에 설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시공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슬라이딩이 설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문의자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어떠한 형태로 시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3D로 제가 표현을 드렸기 때문에 좀 손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형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달 표현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일단 좀 부족하지만 좀 최대한 좀 이해가 손쉽게끔 제가 3D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원슬라이딩을 꼭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너무나 예쁜 개방감이 좋은 레트로하면서도 모던함의 대명사가 바로 비대칭 여닫이고 현재 건설사 선 옵션도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하지만 모든 중문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는 게 중문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단점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우리 가족이 너무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중문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이런 중문을 판매하는 현재 상태에서 이 중문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중문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 그 중문에 대한 메리트와 또 이렇게 마니아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님은 그런 단점을 얘기해 드렸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세대 우리 가족에게는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크게 와닿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칭 여닫이를 한번 설치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 우선 일단 전 작업한 부분만 다시 원상대로 복귀해 놓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비대칭 여닫이 설치하는 위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딤돌 끝선에 놓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쪽 끝선으로 이렇게 바로 스위치 앞선까지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도어의 회전 방향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서 신발의 걸림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칭 여닫이는 이 작은 문과 큰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극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비대칭 여닫이 모습입니다. 상당히 정갈합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정갈함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 도어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열려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 방향은 현관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으면 짧은 동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작은 문이 오른쪽 이 현관 쪽으로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실제 설치되는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끝선에 정렬하게 되면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크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회전 반경은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신발은 다 못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는 이 신발 걸림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객님께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잡아 다녀서 나오면 되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 이게 양방향으로 사용하는 건데 한쪽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앞쪽으로 가져오게 되더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좀 회전 반경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리지 않으려면 신발은 대부분 요 정도까지는 벗어 나와야 돼요. 또는 이 부분 이 회전 반경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실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어느 정도의 회전 반경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을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1m 21 때 약 85cm거든요. 그러면 이제 1m 10이니까 한 75cm 정도 이 회전 반경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발이 무조건 이 반경 안에 있으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중문을 선택하시는데 이제 큰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모르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불편함이 사용하면서 크게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고 또는 이제 한번 사용해 보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전혀 이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틈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든지 도어에는 이제 틈새가 있는데 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틈새가 좀 있는데 이 틈새에 이제 손이 들어가게 되면 이 회전축이 이 끝선에 있기 때문에 얘가 다칠 때 이 힘에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아주 신생 어린아이가 만약에 현관에서 노는 이런 상황이 자주 잘 놀게 되는 이런 상황이나 성향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아주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도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체 불투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런 신발의 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통유리로 했을 때 아주 멋진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개방감 좋고 또 그리고 여기 아치 옵션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멋진 현관을 인테리어 하시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디자인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이렇게 아치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 아치 그리고 이렇게 아치한 상태에서 디바이딩 할 수가 있고요. 위아래 아치 그리고 코너 아치 정방향 그리고 사선 방향으로 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치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동일한 세대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양쪽 다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문의 회전 방향이 되게 커서 이쪽에 시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걸려서 이렇게 다 뒤로 빼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창으로 했을 때의 모습. 자, 이렇게 신발에 걸림들이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현관에서 자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투명 유리라서 여기가 어두워져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브론즈 유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쪽 신발장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시선이 차단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시각적 차단을 원하시면 브론즈 유리를 해도 무방하시고 또는 이제 너무 어두워지는 모습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투명 유리나 이런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를 하시는 거를 또 유리 선택상 또 권장을 좀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다른 디자인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투명 유리에 화이트 아치 옵션을 한 상태에 있고요. 손잡이는 일반 손잡이 그리고 유리를 디바이딩한 상태에서 밑에는 투명 사틴이라고 하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일한 옵션 아치 옵션에 손잡이는 아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바이딩을 해서 유리를 분할하고 모르쇠를 넣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실루엣으로 불투명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디자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너 아치인데 이 코너 아치는 위에 양쪽으로 하면 좀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정방향을 주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예쁜 아치의 대칭감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리도 분할하시고 모르쇠로 유리를 넣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총고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유리 면적이 높게 나오는 이런 심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 그래서 확실히 브론즈 유리는 색감이 있고 고급스러움도 있고 무게감 있는 좀 부분이 묵직한 부분이 느껴지는 반면에 투명 유리를 했을 때는 완전한 개방감이 더 살아납니다. 포인트를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84 AB 타입 같은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강조가 되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갈 수가 있다라는 인테리어적인 시점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벽과 함께 무난한 면으로 보여지는 걸 원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렇지만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샴페인 골드의 그레이 유리도 상당히 좀 몽환적이면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움들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컬러 조합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레버형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레버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작은 문도 이렇게 간사를 넣을 수가 있고 전체 간사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컬러도 다양한 컬러로 랩핑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삼성이나 LG 인테리어 필름 넘버를 주시면 그 컬러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옵션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금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아까 기본형에서 이렇게 아치를 넣게 되면 전혀 다른 도어의 인테리어감을 살리는 카멜레온 같은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아치 옵션을 놓고 모르쇠로 유리 아치 옵션에 손잡이를 넣을 경우에도 상당히 전혀 다른 현관의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구조물이 설치된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동일한 옵션에 손잡이만 기본형 그리고 유리는 이제 투명 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선 차단하게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맞은편 부분까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개방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코너 아치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다양하게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 중문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신발에 걸린 부분 회전 반경
그리고 어떤 이런 틈새 부분에 의해서 강력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끼임 현상에서 큰 사고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주의사항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변화와 인테리어감을 높일 수 있는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 중문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버서블 도어는 1m 10 이하의 작은 현관에 주로 많이 선택이 되어지는 중문 중에 하나고요. 원슬라이딩이 설치되지 않는 그런 현관에 넓은 통창을 넣고 싶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선택되는 게 바로 이제 리버서블 도어이거든요.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설치 사례까지 한번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치 위치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디딤돌 끝선에 놓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딤돌 끝선보다는 사실은 이 스위치 안쪽까지 근접해서 설치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회전 방향에 의해서 걸리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었을 때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대리석 디딤돌이 상당히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단에 설치하게 되면 이 디딤돌 대리석이 따뜻한 온기를 많이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 안쪽 끝선에 설치하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현관으로 가까운 쪽 방향에 있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으로 완전히 개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약 95%의 개방감을 가집니다. 이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폴드 스윙도와 마찬가지로 열어놓으면 반자동으로 닫힙니다. 하지만 원슬라이딩은 내가 열고 다시 닫아야 되는 수동형이죠. 자동문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열려 있는, 전체 개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선에 놓았을 때 이렇게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리버서블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발을 오셔도 전혀 무방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자, 이렇게 스위치 끝선까지 가져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선 반경 안에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신발은 여기까지도 벗어 놓아도 전혀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우리가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 아파트에서 또 이렇게 신발 벗어놓은 형태로 자유롭게 벗어놔도 신발에 걸리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도 전체 개방했을 때 이렇게까지 95%가 개방되기 때문에 거의 다 열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벽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열려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 부분이 조금은 반려동물한테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는 세대나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자주 나오거나 나오게 되는 어떤 성향을 갖는 이런 생활 패턴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린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이 리버서블도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이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리버서블 통창으로 된 모습이 되고요. 손잡이 유리 몰딩도 화이트로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동일한 구조죠.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하단부에 레일이 없고 반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톱유리 프레임 화이트에 튜닝을 했을 때 정말 밝은 성과를 연출하게 되고요. 반자동으로 닫히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거나 청소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좁은 현관에 1m 10 이하의 좁은 현관에는 이 리버서블 도어가 상당히 고효율적으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타 아파트에 실제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실제 설치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이 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84AB 타입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거실과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접합 유리를 통해서 상하부 이렇게 다양하게 유리를 좀
편지알을 넣어서 이렇게 디자인틱하게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통창으로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직하거나 또 우리 센서들이 꺼지면 더 어두워지면서 시각적인 공간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밝은 현관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리 선택하실 수가 있고 문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컬러 약간 20가지 이상의 컬러가 되고요. 또는 LG나 삼성 인테리어 필름의 코드 넘버를 주시면 그 컬러로도 랩핑이 다 가능하다라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리 선택 변경하시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 컬러 동일하게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잡이와 유리 몰딩을 화이트로 하셨고요.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자, 여기는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 계열인데요. 순백색 아닙니다. 아이보리가 조금 미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바랬을 때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아주 미세한 아이보리가 믹스된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벽지보다는 조금 더 밝은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론즈 유리에 골드 쫄대 골드 몰딩, 유리 몰딩이죠. 손잡이 이렇게 매칭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로 통일시킨 상태에서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1m 한 5cm 정도 되는 현관이죠. 상당히 좁은 현관이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 84비타이과 동일한 구조죠. 여기 투명 유리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고 손잡이만 블랙으로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시면 신발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딱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 블랙 이렇게 매칭을 시키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여기는 1m 2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더 차이가 있어 보이죠. 여기는 기본으로 1m 57cm 정도의 높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하단을 막고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는 골드, 그리고 손잡이 골드 이렇게 매칭을 시키셨습니다. 문틀의 프레임은 다양한 컬러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하고 동일한 구조고요. 모르쇠로 위로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아래 하단 막음으로 신발의 실루엣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문틀은 다양하게 어두운 컬러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컬러일수록 브론즈 유리와 상당히 많이 잘 어울립니다. 자, 브론즈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발 센서 등이 반대편 또는 반대편 신발 센서 등이 현관이고 거실에 불이 꺼지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개방했을 때 95%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여기도 이제 1m 8cm 정도 되는 현관인데요. 리버서블 도어 여기 매트 화이트 컬러에 브론즈 사틴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블랙이고요. 여기도 브론즈 사틴이고 코튼 화이트 컬러이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골드로 포인트를 주신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코튼 화이트 컬러에 유리 몰딩 화이트에 손잡이만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신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 모르쇠로 유리 전체 다 화이트 컬러로 매칭을 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가는 거죠. 자, 투명 유리는 이렇게 개방감이 확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유리 선택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몬트로 가져올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이렇게 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많은 좀 강렬한 포인트는 좀 많이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1m 20, 여기는 1m 30 되는 현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컬러의 프레임을 하셔도 사실은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좁은 현관일수록 어두운 컬러를 좀 피하시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의 선택이셨던 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열리게 될 때 이렇게 이쪽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 반려동물이 이제 깨게 되면은 반려동물이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손이 닿았을 때 좀 이렇게 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거나 또는 이제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이 리버서블 도어는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디자인을 추가할 수가 없지만 개방감과 편리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중무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창 그리고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편리함을 원할 때는 리버서블 도어, 그러니까 원 슬라이딩의 버금가는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디자인은 많은 어떤 요소는 없지만 또 편리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마지막 삼연동 주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연동 도어는 사실 1m 20, 최소 1m 20, 1m 사실 1m 20에서 좀 작은 사이즈긴 합니다. 그래서 1m 30 정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옆을 확장할 수 있는 철거 확장을 해서 좀 상당히 넓힐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여기는 1m 10이라서 방풍 방안 기능이 효과가 좋은 삼연동을 설치하면 너무나 좋겠으나 이 공간이 너무 적어서 3분의 2 사이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한 60cm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그 정도도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떤 짐을 들고 들어갈 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84AB 또는 68 오산세교 8학원의 현관에는 삼연동 도어를 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방풍 방안 기능 효과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연동 도어를 설치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좁은 계고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연동 도어는 좀 권장을 좀 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마지막 드레스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84 AB 타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4 A 타입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각이져 있고요. 우리 84 B 타입 같은 경우는 다각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 이지더원의 드레스룸이 딱 이 동일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도의 넓이를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넓이가 2m 70, 8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삼연동 도어를 설치가 하기 어렵고요. 또는 문 도어 3개짜리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을 좀 드리진 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방에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기 부분에서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섬세하게 좀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문다소 같은 경우는 문다소에서는 내짝 미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리는 개방감이 가장 넓은 이런 형태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이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많이 열리게 되면서 바로 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내짝 미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열리게 되죠. 우리가 네, 이렇게 열림으로써 절반이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게 됐더니 한쪽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기를 좀 잘하게 될 때 이 2개 도어가 다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문 하나가 우선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도어도 방 고정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바로 환기가 되게끔 이렇게 환기 시스템 형태로도 환기의 어떤 통로를 소통로를 상당히 넓게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책정된 금액은 한 1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되겠지만 이 유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좀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어떤 환기라든지 그리고 전체 이 시공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비용 이 부분을 따졌을 때 내장 미서기 양방향 내장 미서기 방향을 가장 좀 권장드린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 사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장 미서기가 설치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84B 타입하고 동일한 구조예요. 여기에 이제 외창이 있고 다각형 모습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2m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장 미서기 초슬림으로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이트 컬러의 브론즈 사틴 모습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타입이긴 하지만 여기 브론즈 사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4 A 타입하고 좀 동일한 형태이긴 한데요. 초슬림 형태의 코트나이트 컬러에 모르세로 유리로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형태가 있고 이렇게 브론즈 사틴처럼 약간 어두운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투명 사틴이라고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B타입과 동일한 구조인데요. 브론즈 사틴은 그러니까 어둡게 불투명 처리. 그리고 투명 사틴은 밝은 느낌의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부의 안방, 그러니까 내부에 밝은 분위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투명 사틴이나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또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 슬라이딩 세 짝으로 해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짝인데요. 여기 이제 2m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2m 60까지도 설치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원슬라이딩 세 짝을 하게 될 경우에 두 짝은 고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짝이 움직이고 한 짝만 고정하게 되면 이게 좀 끼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두 짝은 고정, 한 짝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분의 1만 열리기 때문에 사실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다 문이 열릴 수가 있어서 이 외창으로부터 환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내짝 미석이 양방향 이 형태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 하나만 이쪽만 이렇게 열어서 화장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짝 미석이 양방향 이렇게 좀 설치하시는 거를 가장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84B 타입의 현관과 드레스룸의 어떠한 중문과 그리고 어떤 중문을 선택을 하셨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장시간 동안 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궁금하신 사항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3D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만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좀 첨부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드리고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홍보 게시물에 남겨놓은 전화번호나 또는 카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게시글에 질문 답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다소 주문 같은 경우는 홈의실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산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업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이 좀 준비가 되는 거라서 저희 홈의실 지점이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 저희가 우미린 센트럴 우미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어떤 현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문단소를 선택해 주셨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세교 같은 세교 지역의 이제 8원 같은 경우도 좁은 현관에 상당히 좀 넓은 계구부와 여러 가지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시공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내장 미석이 양방향을 설치하셨을 때 가장 큰 가성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공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고 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꼼꼼한 상담과 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의실 지점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박람회 전에 사전 방문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주셔가지고 한번 방문이나 문의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람회장에서도 저희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다소 중문 부스에 많은 방문과 상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카페 댓글과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